귀신의 집에 배달을 했나봐. 마지막 배달을 가던 길이었어. 길이 어찌나 정글 같은지 이런 곳에 집이 있나 싶더라고. 갔더니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이 있긴 했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일단 배달은 해야 하니까. 문도 완전 옛날 집이야.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반응이 없길래 나는 안으로 들어갔지. 누군가의 시선이 살짝 느껴지긴 했지만 그냥 빨리 갖다 드리고 가야겠다 싶었어. 방 쪽으로 들어가서 저 배달 왔는데 현금 결제 맞으시죠? 하고 물었어. 돈은 받아야 하니까. 문 밑에서 이상한 손이 툭 튀어나오더니 돈을 주고 사라지더라. 근데 보니까 무슨 장난감 달러 지폐인 거야. 개빡쳤는데 갑자기 안에서 쩝쩝대는 먹는 소리가 나더라고. 문틈으로 봤더니 나를 보면서 뭐라 씨부리더라. 나는 바로 도망쳤고 며칠 뒤에 궁금해서 가봤더니 그 집은 다 타고 없어져 있었어. 내가 꿈이랑 착각하는 걸까? 죽은 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학원 원장님이 해주신 이야기야. 한날 복도에서 애들이 그러더래. 야야, 들었어? 사거리 공중전화에서 귀신이 전화를 걸어온대. 원장님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 그 사거리 공중전화 앞은 따님이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장소거든. 딱 그날이 아이의 생일날이었대. 혹시나 자기에게도 전화가 올까 싶어서 오매불망 기다리셨는데 정말 때마침 전화가 왔대. 갸냘픈 목소리로 보고 싶어. 라고 하더래. 원장님은 정말 장난 전화라도 좋으니 딸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셨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바로 밖으로 뛰어가셨어.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청 뛰어가셨대. 그렇게 도착한 공중전화 박스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대. 원장님의 따님은 아직 여길 떠돌고 있는 걸까? 귀신이 널 의심하는 것 같은데? 학교를 마치고 공원을 지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벤치에 이상한 아저씨가 가만히 앉아서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눈을 마주치고 말았지. 무서운 느낌에 빨리 걸어서 집으로 향했어.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우리 집 층의 버튼을 눌렀어.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이 쎄한 거야. 두리번거리고선 나는 보고 말았어. 공원에 그 남자가 또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 때마침 내가 내릴 층에 도착했고 나는 미친 듯이 도망갔어. 후다닥 집에 들어와서 숨을 골랐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야. 너 또 뭐 끌고 왔구나? 자기를 죽인 범인 찾는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 다니는 놈이야. 언니,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해줄래? 이런 저주받은 집은 처음이야. 5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촌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 간만에 만나자면서 나를 집으로 불렀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집안 가득히 차가운 공기가 서려있는 듯 했어. 언니가 나를 거실로 안내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할 뻔했어. 정말 무서웠거든. 그런 건 처음이었어. 소파를 주변으로 귀신이 몇십 명이나 몰려있는 거야. 가만히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다들 나를 쳐다보는데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한다는 마음에 뒷걸음질을 치다가 언니가 주방에서 말을 걸었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밥 해줄 테니까 다 같이 먹어야지. 그치? 다 같이 먹어야 한다고?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오싹한 기분에 뒤를 돌아봤더니 수십, 아니 수백 명 같아 보이는 귀신들이 점점 이쪽으로 기어오고 있었어. 나는 언니에게 급한 약속이 생각났다며 그대로 도망쳤지. 도망치면서 살짝 뒤돌아봤을 때 열려있는 문틈으로 언니가 귀신들과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사촌 언니가 맞았던 건지 잘 모르겠어. 분명 할머니가 우릴 구해주신 거야. 태풍으로 불어난 물 때문인지 한 할머니가 계곡에 휩쓸려가고 있었어. 어떻게든 구하려고 우리는 필사적이었지. 내가 손을 맞잡았지만 미끌리는 바람에 그대로 놓치고 말았어. 할머니는 그대로 떠내려가셨고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나는 울기만 했지. 펜션에 돌아와서도 우리는 계속 침울해 있었어. 눈앞에서 그런 광경을 본다면 시간은 새벽 2시가 되었고 세차게 비는 내리는데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였기에 그냥 이대로 죽치고만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번개가 치고 창문이 덜컥 열리더니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어. 우리는 모두 혼비백산해서 소리만 막 지르고 있었고 그 순간 누가 그러더라. 창문에 누가 있어. 여긴 2층인데 뭔 개소린가 싶었지. 정말 누가 왔었던 걸까. 거짓말처럼 창문에 손바닥 자국이 있는 거야. 우린 다 공포에 질려서 펜션 밖으로 뛰쳐나갔어. 모두가 튀어나오자마자 펜션은 바로 산사태로 쓸려 내려가 버렸어. 이거 할머니가 구해준 거 아닐까? 오빠는 귀신에 홀렸던 거야. 동아리 사람들이랑 흉가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태워주는 선배 오빠가 갑자기 화를 막 내더라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딴 곳을 왜 그렇게 가자고 한 거야? 하면서 혼자 엄청 씩씩대는 거야. 도로에는 우리 둘뿐인데. 나는 당황했지만 괜히 말 걸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오빠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 야, 이거 너가 한 거지? 손바닥 자국 뭐야? 이거 더럽게 짜증나네 진짜. 나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전화는 더 길어졌어. 운전 중에 계속 이러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았지. 그리곤 진짜 빨간 손바닥 자국이 날개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순간 여기저기서 손바닥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는 두려움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분명 귀신이 우릴 따라온 거야. 아니 오빠가 귀신에 씌인 건가? 그리곤 사고가 났어. 아주 큰 사고였어. 그 큰 사고에도 손바닥은 온전히 남아있었어.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꿈을 꾸고 있었지. 꿈과는 정반대로 오빠는 굉장히 즐거워 보였어. 정말 다행이다. 거울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간호사 친구인 민지가 야근 중에 겪은 일이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중간에서 멈추더니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누가 장난치나 싶어 살짝 짜증이 났지만 바로 닫힌 버튼을 누르고 다시 거울을 봤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어. 거울 속에 민지가 입이 찢어져라 섬뜩하게 웃고 있었다는 거야. 거울에서 튀어나올 것 같이 기괴하게 움직이더니 기다려. 라고 그러더래. 민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대. 여기저기서 알 수 없는 손들이 튀어나와서 민지를 잡아 끌기 시작했고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대.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 거울 속의 민지와 진짜 민지는 몸이 뒤바뀌게 되었고 가짜 민지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나갔고 진짜 민지는 그렇게 거울 속을 헤매고 있어. 목이 꺾인 마네킹을 본 적이 있어요? 내 친구가 학교 축제 준비 때문에 밤늦게까지 남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대. 재료가 다 떨어져서 공포의 장소로 유명한 지하 창고로 가게 된 거지. 도구를 찾는데 구석에 사람 크기만한 마네킹 하나가 서 있었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목이 점점 뒤로 꺾이고 있었대. 완전히 돌아간 목으로 멀뚱히 친구를 쳐다보는데 정말 친구의 목을 꺾어버릴 것 같은 기세로 쳐다보는 것 같았대. 온몸에 소름이 돋은 친구는 곧바로 도망쳤고 선생님을 지하 창고로 다시 불러왔지만 그 마네킹은 사라지고 없었지. 선생님이 그러더래. 아마 예전에 행방불명된 너의 선배가 찾아온 것 같다고. 혼자 술 먹고 사진 막 찍지 마. 채은이가 술 먹고 혼자 사진 찍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일을 겪었대. 새벽이라 가게엔 아무도 없고 부스 안에도 혼자 들어갔지. 그렇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래. 약간 포토부스가 삐뚤어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알 수 없는 기분이었대. 찍힌 사진들을 자기 휴대폰이랑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 기계도 말을 잘 안 듣더라는 거야.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빨간 비상등이 들어왔어. 그때 빨갛게 비치는 거울 속을 보고 알았대. 아, 내 목이 삐뚤어져 있구나 하고 천장에 붙어서 귀신이 채은이의 목을 붙들고서 꺾어대고 있었다는 거야. 나 그래서 그 사진 봤다? 목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 있고 귀신도 같이 찍혀 있었어. 벚꽃나무 아래를 조심하세요. 저희 동네 변두리에 곧 철거될 낡은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 복부집 기가 막힌 스팟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친구와 같이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출사를 나갔죠. 근데 좀 이상했어요. 분위기도 상당히 으시시하고 그땐 희한하게 벚꽃이 되게 붉은색처럼 보였거든요. 신나게 사진을 찍고 있는 친구에게 독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서보라고 했죠. 하필 또 이상한 사진이 찍혔어요. 귀신의 형태가 찍힌 심령 사진이었어요. 우린 소스라치게 놀랐죠. 정말 둘 다 같이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하고 업로드한 걸 휴대폰으로 보는데 분명 심령 사진을 삭제했거든요. 더 이상한 사진들이 남아있었어요. 가지마다 붙어있는 사람들의 얼굴 수백 개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몇 개의 눈들이 저희를 보고 있는 건지 가늠할 수도 없었죠. 나중에 알아보니 그곳은 옛날에 전쟁으로 학살당한 사람들이 많이 묻혀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요. 내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나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새벽에 배달 대행을 하고 있었어. 늦은 시간이라 다리는 텅 비어 있었는데 난간 쪽에 웬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위험하게 멍하니 서 있더라고. 왜 저러나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 옆에서 떡하니 서 있더라. 그러고는 저랑 눈 마주쳤죠. 이러더라고. 새벽이라 헛것이다 보인다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봤더니 이번엔 여자가 위험하게 난간 뒤에 서서는 밑으로 쑥 없어지더라. 당장 내려서 다리 밑을 봤지만 빠진 흔적도 없고 그냥 조용했어. 내가 뭐에 홀렸나 보다 싶어서 다시 출발하는데 내 바로 뒤에 그 여자가 타고 있었어. 내가 멈추니까 살며시 내리더니 고개를 꺾으며 뭐라고 말을 하더라. 나 봤죠? 나랑 눈 마주쳤죠? 나 떨어지는 것도 봤죠? 다 봤죠? 이 여자를 내가 언제부터 태우고 다닌 거지? 친구가 천국에서 전화를 걸어준 걸까? 친한 친구인 가연이가 죽고 너무 슬퍼서 술을 마시고 펑펑 울고 있었어.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 버릴 줄은 몰랐거든. 그 와중에 모르는 곳으로 전화가 왔어. 나는 얼떨결에 받아버렸지. 영상통화였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 가연이였거든. 죽은 가연이가 어떻게 전화를 걸었지? 꿈을 꾸고 있나? 가연이는 마치 사신들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고 나는 가연아 어디야? 가지마! 라고 소리쳤지. 그리곤 가연이가 말했어. 마지막으로 얼굴이 보고 싶었어. 고마웠어. 잘 지내. 그리곤 전화가 끊겼고 다시 전화를 걸기 위해 목록을 봤지만 어디에도 수신 기록이 없었지. 나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며 그렇게 가연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 오래된 노래방에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날은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오래된 코인 노래방에 갔어. 구석방에 들어가서 혼자 신나게 노래를 불렀지. 근데 갑자기 누가 문 밖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고 누구야? 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없었어. 복도에는 정적만이 가득했지. 나는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서 낙엽채비를 하려는데 창문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거야. 뒤를 돌아서 봤더니 기괴한 손이 튀어나와서는 창문을 긁기 시작하더라. 그리곤 귀신이 창문을 넘어서 나에게 다가왔어. 그 뒤로는 혼자서 노래방에 가질 못하겠어. 귀신 때문에 마음대로 똥도 못 누고
깡촌으로 MT를 왔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사람 환장하겠더라고. 그 와중에 뭐 누가 어깨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더니 뒤로 휘청 낮아빠질 뻔했어. 푸세식 변기에 귀신까지 있는 건가 싶어서 미칠 노릇이었지.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스스슥 하는 소리가 나더니 여기저기서 머리카락이 튀어나오더라. 깜짝 놀라 도망치려는데 변기에서 귀신이 튀어나왔어. 진짜 옛날 귀신 아닌가 이거? 근데 또 무섭긴 더럽게 무서운 거야. 진짜 지릴 뻔했어. 온갖 욕을 하면서 나는 도망쳤지. 돌아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화장실에 관한 전설이 있긴 하더라고. 이딴 곳을 왜 온 거지? 귀신과 공부해본 적 있어? 혼자 조용히 공부를 하고 싶어서 동네 낡은 독서실에 갔어. 귀신이 나오기로 유명해서 아무도 안 오거든. 공부 중에 갑자기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고 어차피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받았지. 근데 지은이가 야, 너 독서실 아니지? 엄청 시끄럽구만. 순 거짓말쟁이네 하면서 웃더라고. 빡쳐서 화내다가 순간 정말 어디선가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가 싶어서 찾으러 다녔지. 그 순간 천천히 전기가 나갔고 짜증도 나는데 무섭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는 전기가 들어왔고 주변을 둘러보고 알았지. 여긴 진짜 귀신 독서실이구나. 그리고는 귀신이 그러더라. 저기요, 개념이 없으신가? 좀 조용히 해주세요.